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해년마다 제정하는 국가수권법을 제정하고 있는데요. 국가수권법이란 미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국방예산과 지출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법으로 1961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 후로는 해년마다 미국 의회에서 가결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인데요. 이번 국가수권법에는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많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국가수권법에 어떤 내용이 실리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에게 군함 열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냐고 했다는데 과연 우리가 정말 미국의 군함 열척을 실제로 건조할 수 있는 건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프랑스에서 우리 천무를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사업이 결정되었는데 결국은 프랑스는 자국 장비를 도입하는군요. 이번 사업의 후보는 총 3가지였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미국의 하이마스가 후보였고 그리고 우리 천무도 후보였으며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 MBDA와 프랑스 기업인 샤프란사가 만든 썬다트라는 시스템도 후보였는데요. 아마 그럼 왜 프랑스 회사가 만든 물건이 있는데 프랑스는 다른 나라 무기를 도입하려 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썬다트라는 게 정확히는 발사 시스템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 발사 시스템에서 발사하는 유도로켓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선 프랑스가 개발한 발사 시스템은 정말 우리 천무를 그대로 빼다 박았을 정도로 생긴 게 우리 천무와 비슷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있는 유도로켓이 사거리 150km의 썬다트 유도로켓 한 가지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프랑스는 다른 다련장도 후보에 올렸고 더욱이 미국의 로키드 마틴에서는 이 사업을 이기기 위해서 하이마스를 계약하고 18개월 만에 공급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럼에도 프랑스는 결국은 프랑스 샤프란의 썬다트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고작해야 13대의 다련장을 도입하는 것이고 그리고 솔직히 지금 썬다트는 227mm 유도로켓 8발을 탑재할 수 있는 게 다이기 때문에 프랑스 말고 다른 나라가 이 무기를 선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프랑스는 자국산이라는 이유로 유도로켓 한 가지만을 발사할 수 있는 다련장을 선택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좀 뭐라고 해야 하냐? 반푼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바보무기라고 해야 하나? 하자가 있는 무기임에도 프랑스는 자국산 무기를 선정했네요. 그런데 더 웃기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프랑스에서 다련장을 만드는 회사는 샤프란사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또 다른 프랑스 기업인 탈레스사에서도 트럭에 다련장을 올린 X5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이번에 프랑스 파리에서 지상무기 전시회인 유로사토리가 열렸는데요. 이번에 개최된 유로사토리에서 우리 하나는 탈레스와 손을 잡고 이 X5이라는 시스템에 우리의 유도로켓들을 통합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굳이 프랑스에 다련장을 도입하려는 나라가 있다면 고작해야 유도로켓 한 가지만 발사할 수 있는 썬다트가 아닌 우리의 각종 유도로켓과 전술탄도 미사일을 전부 발사할 수 있는 X5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썬다트라는 무기는 프랑스 말고는 사용하는 나라가 없게 되었네요. 그리고 드디어 UAE에서 우리 K9 자주포를 도입하는군요. 유로사토리에서 우리 하나는 UAE의 방산기업인 제너레이션 5 홀딩과 K9 자주포 현지 생산 및 판매를 위한 독점팀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마른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시장 개척을 UAE 방산기업과 한다고 하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지금 UAE가 자국의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계약이 단순하게 우리 K9 자주포를 UAE 현지에서 라이센스 생산하기 위한 계약이 아닌 우리와 공동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계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냥 현지 라이센스 생산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UAE 현지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UAE 현지에 K9 자주포 생산 공장을 만들어서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한다지만 가장 우선 K9이 공급되는 건 바로 UAE일 수밖에는 없으니까요. 요즘 UAE에서는 자국 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 같으면 그냥 우리로부터 무기를 구매하고 말 것을 저번에 UAE가 우리의 LSAM을 구매하는 대신에 자국에서 생산하는 스카이나이트라는 단거리 대공미사일을 우리에게 구매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이번에도 그냥 우리 K9을 구매하는 게 아닌 우리 한화가 UAE 현지 기업과 협력해서 UAE 현지에 공장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건데요. 그리고 당연히 UAE는 UAE 현지에서 생산되는 K9을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 제3국에 수출하기를 희망하겠지만 그건 UAE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 UAE에 대한 수출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냥 완성된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UAE 측에서는 기술 이전이나 라이센스 생산을 더 많이 요구하게 될 것이고요. 제가 듣기에도 지금 UAE는 천공의 도입을 확대하려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천공의 일부도 UAE 현지에서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천공2 미사일의 현지 생산을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래서 어찌되었든 드디어 UAE에서 우리 K9을 도입하기 시작하는군요. 저는 과거에 UAE에서 흑표 전차를 도입한다고 할 때 들었던 생각이 K9이 아니고 흑표를 도입해. 왜 흑표 먼저 도입하지? UAE는 전차보다는 자주포가 더 급할 텐데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역시 UAE는 전차보다는 자주포가 더 급했군요. 솔직히 전차는 그래도 3.5세대 전차인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가 있지만 UAE의 자주포 전력은 남아공의 데넬사에서 만든 G6 차륜형 자주포와 그리고 미국산인 M109 자주포를 운용하는데요. 우선 G6 차륜형 자주포는 1980년대 말에 생산된 구식 자주포이고 운용하는 국가는 남아공과 UAE 오만 정도만 있는 그리 잘 팔린 자주포는 아니고요. UAE는 이 자주포를 76대인가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M109 자주포도 80여 문 운용하고 있는데요. UAE에서 운용하는 모델은 구식인 A3 모델이라 G6 차륜형 자주포와 M109 둘 다 지금 시점에서는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UAE는 우리 K9 자주포를 대략 200대 정도 도입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분명한 건 이제부터 UAE에 대한 무기 수출은 과거처럼 그냥 완성된 무기만 팔고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UAE는 우리로부터 대량의 무기를 구매하겠지만 이제는 더 많은 기술 이전을 요구해 올 것이고 더 많은 걸 요구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UAE에 무기를 수출하는 게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폴란드에서 흑표 전차 1000대를 도입하는 계획은 원한대로 차질 없이 진행시킬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 흑표를 도입하기로 한 정당은 저번 선거에서 패배해서 야당이 되었고 과거 우리나라에 무기를 구매하는 걸 반대하던 정당이 여당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폴란드 정부는 우리나라의 흑표 전차를 원래 원한 그대로 1000대를 도입한다고 하고요. 특히 1차 180대에 이어서 지금은 2차 180대를 도입하고 있고 그 중에서 116대는 기존 흑표 GF형이고 64대는 흑표 PL형인데요. 이 중에서 3대는 우리나라에서 나머지 61대는 폴란드의 부마르 와벤디 현지 공장에서 생산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마르 와벤디 공장에서는 61대의 흑표 PL 말고도 흑표 전차의 차대를 활용한 계열 차량 81대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그 구성을 보면 군안전차 31대와 공병전차 25대, 그리고 교량전차 25대로 구성되는데요. 그런데 이 계열 차량들은 우리처럼 K1 전차의 차대로 만드는 게 아닌 흑표 전차의 차대로 만들게 되고 그래서 현대로템에서는 이 세 가지 계열 차량들을 전부 다시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로사토리에서 현대로템은 독일의 FFG와 이 군안전차에 들어가는 각종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물론 분명 현대로템에는 군안 전차를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은 있습니다만 다만 문제는 군안 전차의 구성품을 직접 개발해서 가성비가 있느냐가 문제였고 그래서 현대로템에서는 군안 전차를 직접 개발할지 아니면 유럽의 군안 시스템을 구매해서 흑표 전차의 차대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군안 전차를 개발할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결론은 유럽의 군안 시스템을 구매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한 것 같고요. 다만 과거 K1 전차 때는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구매를 했던 교량 전차의 교량은 이번에는 우리 측에서 직접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폴란드는 정권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우리 흑표 전차를 1000대를 도입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현대로템은 그런 폴란드의 지원 차량을 개발해주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국가수권법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번에 G7 회담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군함 열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겠냐는 의사를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과연 정말 우리가 미국의 군함 열척을 건조하는 게 가능한지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우리가 군함 열척을 건조하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군함 열척을 건조하는 데는 3년이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우선 우리나라에서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도크가 얼마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HD 현대중공업에 특수선용 도크가 2개가 있고 하나오션에 1개, 그리고 구한진중공업, 현 HJ중공업에 특수선용 도크가 하나가 있고 여기에 SK오션 플랜트에 하나가 있는데요. 특히 주목해야 하는 회사는 SK오션 플랜트입니다. 이 회사는 원래 해상풍력의 하부 구조나 아니면 해양 플랜트를 주로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가 갑자기 군함을 건조하겠다고 군함 건조 사업에 뛰어들었고 심지어는 현대나 하나오션보다 더 낮은 단가를 입찰에 써내서 저가 수주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놀라움과 우려를 샀는데요. 그래서 이 회사가 충남급을 처음 건조할 때는 정말 문제가 많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저도 과거에 과연 SK오션 플랜트가 우리 충남급들을 제대로 건조할 수 있겠냐고 영상을 만들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SK오션 플랜트가 처음으로 건조하는 군함이자 충남급 포위함 이번함인 경북함을 해군에 인도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원래 이 함선의 인도는 6월 말로 잡혀 있었는데 6월 중순에 조기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번이 SK오션 플랜트가 처음으로 군함을 건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조기 납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함을 처음으로 건조해보는 SK오션 플랜트까지 해서 우리는 군함을 건조하는 특수선용 도크가 5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SK오션 플랜트의 모습은 우리나라 중견 조선소들의 역량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중견 조선소들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군함을 건조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중견 조선소만 무려 1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번에 처음으로 군함을 건조하는데 성공한 SK오션 플랜트까지 해서 5척의 군함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5척의 군함을 동시에 건조하는 건 HD현대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과거 현대는 필리핀의 OPV 6척과 우리나라 군함 등에서 총 10척의 군함을 동시에 수주한 적이 있고 이 중 5척을 동시에 건조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대에 있는 특수선용 도크는 2개지만 항상 모든 군함을 특수선용 도크에서만 건조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일반 도크에서도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에서만 동시에 건조 가능한 군함이 5척입니다. 더욱이 현대와 한화는 앞으로도 군함 건조 역량을 더 확대할 거라고 하는데요. 현대는 작년 12월에 원래는 계열회사였던 HD현대 미포조선소를 아예 현대중공업으로 흡수 합병했는데요. 현대 측에서는 미포조선소에 군함을 건조하기 위한 특수선용 도크를 추가로 확보한다고 했고요. 한화에서는 군함 2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지붕이 있는 실내 도크를 추가로 확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군함 건조 역량은 더 확대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함 10척을 동시에 건조하는 건 전혀 힘든 일도 아니고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솔직히 마음먹고 군함만 건조하자고 우리의 중견조선소들까지 총동원해서 조선소 역량을 풀가동하면 한 30척은 동시에 건조하는 게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군함을 건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준비시간과 그리고 군함 건조를 위해서 도크를 배정하는 도크 확보 시간 여기에 실제로 군함을 건조하는 데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군함을 건조하는 데는 3년이면 됩니다. 다만 3년이라는 건 우리가 이미 건조해본 군함에 대해서는 그 정도 걸린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처음 건조해보는 군함이라면 군함의 설계를 받고 기술 이전을 받는 시간까지 해서 5년 정도 걸릴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군함 한 척을 건조하는 데는 3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건조해본 군함, 그러니까 정조대왕급 같은 군함이라면 대략 3년이면 10척을 충분히 건조할 수 있을 것이고 미국 군함의 설계 기술을 이전받아야 하는 알레이버크급 같은 미국 군함은 대략 5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군함을 3년 정도면 10척을 충분히 건조해 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군함 10척을 건조해달라는 건 미국 전체의 뜻이 아니라 트럼프 혼자만의 뜻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4월경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4월 22일에 당시 미 해군성 장관이었던 존 펠라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생산성을 보면 한국과 일본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존 펠라 장관은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날 해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존 펠라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해임되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에 나왔던 게 미국 백악관 예산처에서 국방부가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시킨 18억 5천만 달러를 가지고 누구도 연구에 18억 5천만 달러를 쓰지 않는다. 이는 자산 조달을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 예산이 우리 한국과 일본에서 군함을 건조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미국 군함을 건조하는 길이 열리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문제는 미국 의회에서 반발이 나오게 되는데요. 미국 하원의 메인주의 제럴드 골드 의원은 내년도 국가수권법의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전투함의 조달 계약에 해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고 이게 미국 하원에서 44대 11호 수정안이 통과됩니다. 한마디로 미국 의회에서 우리나라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걸 막아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11일에는 미국 상원에서 내년도 국가수권법에 벌크연료선과 로로 전략수송선 등 비전2 보조함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걸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법률에 따르면 각 클래스별로 2척의 보조함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고 이 군함을 건조하는 외국 회사는 미국의 조선시설을 이전해서 3번째 함선부터는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의 재량적 예외 승인권을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이 예외 승인권이라는 건 아무리 미국 내에서 사용하는 함선은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법률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허락하면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과거 트럼프는 이 예외 승인권을 활용해서 핀란드에서 쇠빙선을 건조하게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트럼프가 아무리 예외 승인권을 발동하려 해도 그게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군함을 건조할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분명 미국의 트럼프와 백악관은 우리나라에서 군함을 건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의회가 우리나라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걸 반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리 미국의 트럼프가 우리나라에게 군함 10척을 건조해달라고 요구를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당장 우리나라는 분명 군함 10척 정도를 건조하는 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나 문제는 미국 의회가 그걸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의 조선 역량이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가 미국 의회를 설득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국가수권법에는 우리나라의 핵잠수함 건조를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는데요. 이번 국가수권법의 부속 보고서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별도 점검 대상으로 올렸다고 하고요. 특히 미국 의회는 분명 우리나라의 핵잠수함 건조는 지지하지만 핵 확산과 특히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해서는 아주 까다로운 점검을 요구했는데요. 솔직히 미국 의회가 핵 확산과 전시작전권에 대해서 아주 까다롭게 불거라는 건 이미 예상하던 일이긴 합니다. 우선 전시작전권이야 우리에게 다시 넘겨줘야 한다는 건 미국 의회도 알고는 있지만 결론은 미국 의회도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최대한 늦게 넘겨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핵 확산 문제는 미국 의회가 까다롭게 불거라는 건 이미 예상되었던 일입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 의회도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지지한다는 뜻을 밝혀서 최소한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는 미국 정부와 의회 둘 다 찬성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해서 우리가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데는 이제 사실상 걸림돌이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핵확산 금지에 대한 미국 의회의 까다로운 태도는 우리나라의 핵물질 재처리와 농축을 과연 미국 의회가 허락해 줄 것인지 이 부분은 좀 걱정이 되네요. 아무튼 어찌되었든 이번 일로 미국 의회도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반대하지 않고 있음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에 있어서 불확실했던 부분이 해소되어서 사실상 우리가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데는 이제 아무런 장애도 없게 되었네요. 아마 그럼에도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미국에서 우리 핵잠수함 건조를 반대한다는 헛소리를 하겠지만 이제 사실상 우리 핵잠수함 건조는 미국과 우리나라 그 어디에도 반대하는 곳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특히 미국의 트럼프는 우리에게 군함 10척을 건조해달라고 하는데 정작 미국 의회는 딴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미지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 의회 의원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걸 반대하는 이유는 올해 11월에 있는 중간선거 때문에 미국 유권자들을 의식해서 미국 유권자들에게 본인들이 미국 조선업의 일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어서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11월에 중간선거가 끝나면 그래도 미국 의회의 반대가 조금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모르는 일이고요. 이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과연 미국의 군함 10척을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건조하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